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 가족 여러분. 오늘 드디어 3까지 왔습니다. 지난 강까지 해서 우리가 파트 2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 3 첫 번째 챕터인 개요 및 경향 분석. 우리 항상 뭐 매 챕터마다 매 파트마다 가장 첫 번째 파트는 항상 첫 번째 챕터는 우리 개요 및 경향 분석, 다시 말해서 이해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파트 3의 첫 번째인데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강까지 했었던 파트 2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공부를 해놓으셨느냐에 따라서 오늘 파트 3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 뭐 전혀 상관없다, 이게 좀 가려질 텐데요. 2는 사실상은 이제 3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대화를 듣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대화 중간중간이나 아니면 문제의 성향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파트 2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속성이 사실상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오늘 뭐 같이 이제 2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시간마다 계속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이제 3의 이제 뭐가 되죠? 집중적인 이해와 학습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우리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흐름의 이제 대화의 흐름과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대화 흐름, 문제 출제 유형,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대화의 전반부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단서가 등장하는 이제 문제 유형들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대화의 전반부를 이제 보시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듣게 되신 대화들은요, 진행 중인 대화의 중간 부분을 들려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과 이제 끝이 분명한 대화를 듣게 되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뭐 말하던 거를 마저 뚝 잘라서 들려준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대화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들이겠죠. 주제를 묻는 문제, what discuss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대화 장소를 묻는 문제, where conversation take place가 됐죠. 아니요, where conversation 문제, 대화 장소 문제, 화자의 직업 문제,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됐죠. 남자 누구니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을 얘기를 해야지 말야 되겠죠. 전화건 목적을 문제라는 얘기인데, 왜 전화했어? 라는 얘기죠. 근데 요 왜 전화했어 문제는 사실상 주제 문제와 얼추 비슷합니다. 전화 대화상에서의 주제를 찾아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적 묻는 문제라고 뭐 따로 분류를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좀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전화 대화상에서의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뭐가 된다? 주제, 장소, 직업, 그리고 전화건 목적을 묻는 문제류들이 대화의 전반부에 등장을 한다는 게, 전반부에 등장하는 게 뭐다? 단서가 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라는 얘기죠. 지금 초반을 잘 들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얘기인데, 전반부가 있으면 또 뭐가 당연히 있겠죠? 중반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중반부에는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제 기본 대화가 등장을 하고 나면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야지만 되죠. 구구절절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전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해줬으면은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이때는 뭐 요구 및 제안의 내용들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게 되겠죠. 구체적인 이야기 말고도 요러한 이제 상태들이, 요러한 이제 특성을 갖는 애들이 좀 등장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사실 후반 문제 유형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건 이제 후반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붙어서 말씀드리고요. 문제 유형,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뭐가 됐죠?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단체로 말씀하면 why has construction been delayed?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말대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봤다 치면 여러분 대화 내용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 이 두 사람들은 말대로 지금 공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무슨 얘기를 하나 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된다? 뭐가 지연이 됐나 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내용의 이유를 찾아봐라는 얘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구체적인 문제. 중반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디테일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나 대화의 초반부보다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중반부 문제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중반부 문제는 항상 가운데만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성상 일반적으로 이제 대화의 중간 부분에서 답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라는 얘기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얘는 정확하게 문제에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화의 가운데 부분에서 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좀 불러줘야지만이 문제 유형을 판단하기가 좀 편하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반부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 당연히 대화 내용에 따라서 그 문제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후반부라는 것도 있게 되겠죠. 중반 후반을 거쳐서 중반을 거쳐서 후반부까지 뭐가 나오냐면요, 대화의 결말 부분이 되겠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을 내야지만 되는데, 앞으로 일들에 대한 방향이나 할 일들,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에 할 일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을 마무리, 이 내용을 마무리를 진다는 얘기인데,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중반부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구나 요청이나 제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상 후반부 문제에 어떻게 보면 귀속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위치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중반부 쪽으로 이제 이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후반부로 분류를 하셔도 뭐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되죠. 미래 정보를 묻는 문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거 별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o next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대화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권유 제한 여기 나오네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ask to do 무엇을 하라고 당부를 했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무엇을 뭐가 되겠죠, 해줄 것이냐, 제공해 줄 것이냐, 여기 말대로 제한이 되겠고, 다시 말해서 이것도 뭐가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사실 제한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뭐 권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다른 병칙으로 별명으로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제한, 제공, 요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생각하건데 편의상 여러분이 그냥 편한 쪽으로 받아들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니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을 정리할 때, 이해를 하실 때 좀 편한 쪽으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과 출제 유형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잠깐 좀 해볼 거냐면요, 봅시다. 그럼 출제 패턴을 좀 어느 정도 봐야 되겠죠.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출제 패턴. 문제풀이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대화를 들을 때는 뭐에 주의하셔야 되느냐, 안 들리거나 놓치는 부분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면, 방금 전에 무슨 내용이었지? 뭐 대화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거 생각하고 있으면 보다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이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다음 거에 여러분이 뭐가 됐죠?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말고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키워드를 노리고 들어야 된다면, 내가 이제 문제를 딱 미리 읽어 놓을 때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좀 개발하셔야 될 텐데, 뭐 우리 강의 전체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강조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 위치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느 뭐 초반 스타일 문제다, 중반 스타일 문제다, 뭐 후반 스타일 문제다. 그 위치 감안을 하고 보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중에 비슷한 말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겠죠. 맞아요. 정답이 되는 애들. 전체 지문에서 이제 답의 위치를 상상을 해야지만 되겠죠. 문제를 딱 있을 때, 이거 한 이쯤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 한 저쯤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문제 패턴이 사실 토익 처음에 이제 시행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출제 패턴이 바뀐 적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나서 보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포괄적 이해가 아니라 부분적 내용 일치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딱 여기를 들어야 돼, 이 문제는 여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전반적으로 듣고 줄거리를 파악하자,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니까는 얘기겠죠. 순차적 해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80%,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개의 지문 중에서 한 8개 정도,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면 뭐 총 10문제라고 쳤을 때 한 8문제 정도는 초반, 중반, 후반 문제가 이제 뭐가 되겠죠?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들으면서 처음 문제는 그냥 맨 처음에 있는 문제 맨 처음에 풀면 되고, 중간에 있는 문제는 대화 가운데 듣고 문제 풀고, 마지막에 있는 건 대화 가운데 부분 듣고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출 문제 표현 암기하기. 빈출 문제 표현 암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떤 식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잘 매치가 된다더라, 이거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무작정 듣기만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긴 듣되 내가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겠구나, 저런 표현들을 많이 듣겠구나, 저런 어휘들을 많이 듣게 되겠구나, 이걸 감안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듣기보다 그래서 스크립트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서만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외국어니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도 뭐가 되겠죠? 학교에서 국어 공부할 때도 담임선생님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나 뭐 이런 중학교에서
뭐 몇 번 학생 뭐 어디 문단 읽어봐. 그거 읽는 거 왜 시키겠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 글의 내용, 다시 말씀 언어라는 걸 공부를 할 때는 이 해당하는 이제 뭐냐 패세지의 내용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도 뭐가 된다? 청취와 말하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청취 문제니까 다행히도 이 스크립트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패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숙달을 좀 시켜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나오는 패턴이 고정적이고 일정한 뭐냐 형식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나서 시험장 가서는 뭘 한다? 그동안 연습했던 매뉴얼대로 문제를 가서 푼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 계속 좀 보도록 하죠. 출제 패턴 계속 이어지는데 봅시다. 또 오늘 내용 상당히 많죠. 3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남자하고 여자 문제가 이제 있게 되겠죠. 남자하고 여자가 답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에 관한 문제, 여자에 관한 문제 이렇게 따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사실상 목소리 색깔이 확실히 구별하기 편하게 되겠죠. 때문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남자에 관련된 문제라면 남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자에 관련된 문제라면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단순히 그 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질문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대화자이거나 혹은 제3의 인물 정도로 그냥 구별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제가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접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요건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과거 정보는 일반적으로 초반부에, 미래에 대한 질문은 후반부에 답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가는, 어떤 이야기를 가는 이제 패세지를 가장 쉽게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이 이해가 가게끔 이제 뭐가 되겠죠? 정리를 할 때는 시간 순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게 되겠죠.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옛날 얘기는 좀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편이고 앞으로 있을 일, 다음에 있을 일을 일반적으로 후반부 쪽에 이제 밀려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죠. 예전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지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서로 이해하기 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토익은 딱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로 대화를 꾸며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권유, 제안, 요청, 요구, 명령, 질문. 이거 특정 표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표현. 요런 스타일의 표현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어디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파트 2에 권유 및 제안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스타일로 2의 특성이 여러 군데서 반영이 되니까 2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반복 숙달해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이 3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되게 많습니다. 역접 구조라는 얘기죠. 반전, 이야기를 한번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의미야, 다시 말해서 역접 구조를 의미하는 어휘 뒤에 답이 나온다. 얘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런데 말이지, 사실은 이라는 식으로 말을 싹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스타일의 것들이 뭐가 된다? 역접 구조를 이루는 이제 전환 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오늘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들은 내용은 구체적인데 답은 또 포괄적입니다. 이 포괄적인 게 뭐냐면요. 어떤 되게 자세한 내용을 뭐가 된다? 좀 두리뭉실하게 패러프레이즈 해놓는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 대화에서 어떠한 제품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요즘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인데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하죠? 인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좀 두리뭉실한 좀 쉬운 단어로 포괄적이라는 얘기는요. 약간 좀 쉽고 평이한 단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중에 키워드를 따라가야 되겠죠. 키워드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느 특정한 단어를 딱 기점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따라가 줘야 되겠고요. 답이 되는 표현이 되겠죠. 답이 되는 표현을 미리 알아줘야 되고 빈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문제마다 이런 것들 특정 표현들 이런 것들은 주제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몇 가지 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좀 편리하게 문제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동태는 반대 화살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문제 제일 많습니다. 특이한 예로 여자가 뭐 하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는가, 뭐 하라고 부탁을 받았는가 이렇게 됐죠. What is the woman 혹은 man asked to do가 되죠. asked to do 문제가 되겠죠. 뭐 하라고 당부를 받았냐. 그럼 만약 남자가 예를 들어 무엇을 당부받았냐는 문제는 당연히 이 당부표를 누가 쓴다? 여자가 당부를 했으니까 남자는 당부를 받은 입장이 되겠죠. 요런 스타일로 문제를 준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후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리고 agree to do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agree to do의 정답은 남자의 대화에서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제의 특성상은 아예 그냥 암기를 해버리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예 실제로 이제 그냥 똑같이 판박이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거요. man하고 woman이 바꿔서 나오게 되겠죠. 여자가 뭐뭐 하기로 동의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제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죠. 그럼 남자가 무슨 표현을 쓴다? 제안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예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이 있으니까요. 이런 패턴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풀이 전략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하죠. 풀이 전략 어떻게 한다 봅시다. 여기도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사실상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그렇겠지만요. 문제를 미리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미리 읽어라. 미리 읽어라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문제가 주는 힌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의도를 확인한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힌트를 끌어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딱 보아니 이런 부분에 답이 있겠구나 아니면 저런 유형의 문제니까 이런 데를 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이 대화가 여기겠구나 라는 식으로 힌트를 끌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 확인해야 되겠죠. 의도 파악하고 답의 위치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 이제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이제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연습을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요, 오늘은요.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요. 문제에 등장한 겁니다. 문제에 등장한 특정 행위를 말하는 동사나 혹은 고유 명사, 뭐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사물 이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 수단,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부사 어구들이 보다 문제 안에 노출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들의 문제를 요거보다 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요런 말들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을 경우보다 요런 말들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화형의 예측을 하라는 했죠. 대화 시작 전에 전반적인 내용과 답이 제시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정답 위치를 미리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한 거다?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은 어느 근처에서 답이 나오고 또 어떤 문제 유형들은 어디 근처에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의 내용이 나올 것을 미리 이제 키워드 확보 후 이제 키워드의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또 더더군다나 문제 순서는 뭐와도 일치한다. 대화의 진행 순서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80%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순차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만 잘 따라가도 일단 뭐란 얘기죠? 80%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되겠죠.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거냐? 계속 이어서 봅시다. 문제풀이 전략 좀 더 보시면요. 대화 듣기와 동시에 선택지의 정답을 확인한다. 다시 말씀 뭐가 되겠죠? 듣기하고 뭐가 되겠죠? 이제 문제풀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난 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 다 들으면 뭐죠? 아주 희한하게도 무슨 무슨 포맷 시킨 것 마냥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때 포인트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다 듣고 이런 뜻이었고 이런 뜻이고 문제 풀어야지 하면 뭐라? 내가 뭘 들었지? 이건 사실 여러분 꼭 영어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말로도 문제를 내준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20초나 25초 정도의 대화 분량을 들으시게 될 텐데 20초하고 25초짜리 어떻게 한 번에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럼 거의 천재 수준이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말로도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얘기고 패턴을 잃으면 안 된답니다. 패턴. 다시 말씀 뭐가 됐죠? 문제를 푸는 시퀀스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순서 절차가 한 번 딱 어그러지는 순간서부터 문제 막 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문제 푸는 방식 이거 뭐가 되겠죠? 순서, 형식 요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끝이 나고 해당 문제 소개가 나올 때가 됐죠. 다음 문제 소개를 해주게 되겠죠. 다음 세 문제를 미리 읽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 요이 땅 했을 때 문제 풀기 시작을 해서 대화가 끝나면 문제 풀이도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대로 문제 소개해 줄 때 다음 세 문제를 미리 읽고 아까 전에 제가 직전까지 말씀드렸던 거 위치 파악하고 키워드 찾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턴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려고 해도요 기억 안 나거든요. 잘 정상인인 이상 이게 기억이 제대로 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딱 골라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다 듣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듣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된 표현을 골라 들어야 된다면 골라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그래서 중요 단어들을 기억을 하면서 선별적이라는 말 중요하다면 다가 아니라 선별적. 왜냐 우리 뭐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만 캐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니라 다 듣고 독후감 쓰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문제 읽기 훈련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문제를 이제 미리 읽어야 되겠죠. 문제 미리 읽는데 뭐 확인한다? 남자하고 여자를 확인을 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답의 위치를 예상해서 질문과 보기, A와 D의 키워드를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남자죠. 그러면 남자의 대사에서 답이 나온다. 1번 남자 문제. 그럼 또 2번 뭔가 how will이라고 됐으니까 미래 시제 문제네요. 미래의 어떻게 미래에 할 거냐 남자 미래 또는 수단이나 방법 대화의 후반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요거 뭐가 되겠죠? 요거 특성한 명사가 되겠죠?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키워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그 앞뒤에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뒤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좀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고 나서 스크립트 분석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문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The example question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If you could send me a copy of your application by the end of the week, that would be nice. We'll have an interview sometime next week. I could email you my application tomorrow. That will be more convenient, and I'll let you know my mobile numbers so you can reach me at your convenience. 여기까지 제가 딱 들려드렸는데요. 봅시다. 우리가 요것을 스크립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들었죠? 여자 목소리는 사실 들을 이유가 있다 없다?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확인을 해놨다라고 전 가정하에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스크립트 분석을 좀 보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봅시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Good. If you could send me a copy of your application. 여자도 어플리케이션을 말을 썼네요. End of the week가 되겠죠. 마지막 주말까지 말대로 send 보내면 좋겠다. 그럼 뭐가 되겠죠? Have an interview sometime next week. 다음 주쯤에 인터뷰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남자가 어떻게 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뭐다? I could email you application. 아까 어플리케이션 앞뒤를 잘 듣자라고 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앞에 뭐 나오죠? email you. 이메일을 지금 동사로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남자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낸다? 뭐에 의해서? by 플러스 명사인 이메일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남자 문제니까 여자 말은 굳이 잘 들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여자 말은 잠깐 건너뛰시고 남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남자가 지가 지 입으로 보낸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보낸다면 I can send you my application by email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 너무 노골적이 되겠죠. 그때 당연히 뭐다? 이메일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에 답을 준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 시간에는요,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이제 파트 3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파트 3는 여러분이 뭐가 잘 돼야 되냐면요,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놓고, 문제 읽어놓은 문제 유형하고, 이제 문제 안에 들어있는,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계속 듣고 있어봤자 안 들립니다. 무조건 들으니까 안 들리죠. 문제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앞으로 오늘부터 생각을 바로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다? 이제 더 이상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안에 어디를 들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시를 다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시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연습에 대해서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다음 강 파트 3 첫 번째 강에서 파트 3 이제 첫 번째 강에서 뭔 얘기를 할 거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초반 문제 유형서부터 각각 문제 유형에 맞게끔 어디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문제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으시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저런 문제는 앞으로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저런 문제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답 찾기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강까지 했었던 파트 2는 뭐다? 1, 2는 우리가 오답 찾기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풀었는데 3,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죠? 4는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왜냐? 시험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딱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강 초반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문제 유형별로 어디 어떻게 듣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 초반 문제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